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3,000달러, 미국 CPI 물가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84,000달러까지 올랐지만 다시 내렸고요. 이더리움 1,900달러, 리플, 에이다, 솔라나는 플러스 1% 상승입니다. 시장 우려 컸던 2월 물가는 잘 나왔지만 경제학자들은 2월 인플레이션을 두라는 관세 발효 전 데이터라서 무의미하다. 3, 4월 되어서 물가 재상승할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동안 캐나다는 미국 관세 맞불 작전 예정하면서 비트코인 올랐다 내린 거고요. 나스닥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선행지표로 먼저 올라줘야 되는데 현재는 9만 달러 돌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9만 달러 아래 내리기도 쉽지가 않지만 한번 내려가면 9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라인 되면서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해서 오를 것이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당장에는 어려운 거죠. 작년 트럼프 당선 전부터 비트코인 홍보 많이 했고 10만 달러에서 개인 기간 할 것 없이 다수가 물려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대로 안 끝나고 올해 내내 있을 것 뻔하니까 9만 달러 오른다고 해도 매수하는 투자자보다 매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도 전체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반등 좋을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에 자금 몰리고 비트코인 도메스 59.2%로 또다시 신고점 갱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가 보면 실제치는 2.8%로 컨센서스 2.9%보다 낮게 나왔고 전달 3%보다는 여기 차트에서 확실히 내려갔죠. 거기에 연준이 중시하는 코 인플레이션율 3.1%로 전달 3.3%보다 낮으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데이터 잘 나왔지만 관세 발효 전 일시적이다. 다음 달 반등 올 수 있다. 부정적인 전망이 강하고요. 하지만 트럼프도 관세 전쟁 카드를 내민 올해가 대통령 임기 1년차 가장 증시 좋을 때고 대통령 파워도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학자들 말처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거죠. 트럼프가 노련한 장사꾼 출신이고 중간중간 개입해서 물가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30%까지 나스닥 폭락 오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해서 미국 경제를 지켜줄 만한 카드가 많은 거죠. 물가 데이터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 보면 6월에 25bp 금리 인하하고 9월과 12월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최소 금리 인하 3번은 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2월까지만 해도 물가 데이터는 잘 나오고 파월의장 3월 8일 인터뷰에서도 미국 경제 탄탄하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시장에 안도감을 준 상태입니다. 최소한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해주면 비트코인 추가 하락 오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 전에 반등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이 약간 올랐다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물가의 영향력 큰 유가를 70달러 아래 67달러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았고요. 유가 내려가면 전체적인 물가 감소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동 정세에서는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가 유가가 60달러 저항라인 뚫고 50달러 내려가면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전쟁에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면서 연준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비트코인 ETF IBIT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나 빠진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에서만 1조 원 자금 빠져나가고 있고 연일 매도세 증가에 블랙락이라도 하락폭이 큰 거죠. 일주일 전 레리 핑크는 25년 큰 하락 올 때 매수 기회다. 이번 하락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28% 능가하는 더 큰 하락 올지가 관건일 듯 하고요. 블랙락 골드 ETF 2006년 상장되고 당시 움직임만 봐도 최근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오는 하락은 줄곧 나섰습니다. 2006년 1년차 상장에서 15달러 고점 찍은 이후 마이너스 24% 폭락했었고 1년간 장기 행보 이후 2007년 되어서나 반등을 시작했었고요. 다행히 마이너스 20% 하락 구간 행보만 하면서 더 큰 하락 안 나왔었고 나스닥 ETF 상장 3년차에서는 금융위기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30%나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2년 폭락장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 마이너스 77% 큰 폭락이 있었는데 작년 블랙락 ETF 편입으로 인해서 펀드멘탈은 더욱 강해진 것은 확실하고요. 대신 골드 ETF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정도로 하락 오고 반등 올지가 관건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5%는 7만 달러 건드린다는 것은 블랙락 ETF 영향도 적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레리 핑크 이야기한 제2의 금골드 비트
비트코인이라는 네이밍이 부적절하다. 부자들도 일부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골드 ETF처럼 마이너스 30% 이후 반등 오고 올해 관세 전쟁으로 횡보하더라도 알트코인은 본격 비트코인 9만 달러 후반까지 상승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기고 본격 2007년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장이 나와야지 거대 알트 부장 시작이 되는데 2006년 여기 구간처럼 현금보호만 지속되면 알트코인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비중 작게 하면서 홀딩을 해나간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큰 기회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알트코인 마이너스 70%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새벽 동안 SEC에서 솔라나 도지 라이트코인과 함께 ETF 당장의 승인 못한다, 보홀로 연기한다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정 내리기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블룸버그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드는 이번 연기가 트럼프가 지명한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의장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임명까지 기다린다, 호재를 남겨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에릭 발조나스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등 폴 애킨스 인준이 국회 통과가 안 되어서 모든 승인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동의가 늦어지면서 시장도 하락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뿐만 아니라 ETF도 스테이킹되며 파장은 매우 크고 하락왔던 이더리움도 순식간에 상승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하고요. 기존의 기관들 비트코인만 장기 홀딩했지만 이더리움 ETF를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준다고 하며 계산 잘하는 월가에서는 이더리움도 일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이번 주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하면서 하락이 컸는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당선 1등 공신답게 트럼프가 직접 테슬라 모델 S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면서 백악관에 시승 행사를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대통령도 구매한 차다. 일론 적극적으로 트럼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플러스 7% 다시 반등했고 애프터장에서도 1.9% 2% 올랐는데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테슬라 올해 안에 주가 전고점 회복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근 하락은 개미 털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전 탄핵 선고 예정일 안 내놓으면서 최장 숙고 기간 이전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보 탄핵 선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 당선 정확하게 맞췄던 폴리마켓 배팅 사이트에서는 탄핵 안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윤 대통령 출소하고 나서 탄핵 가능성 60%까지 내려왔다가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70% 후반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탄핵 선고 연장되면서 또다시 탄핵 안 될 가능성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고요. 대신 한국 경제는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선고되고 나면 한국 경제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 풀거나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유가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형국이죠. 그리고 중경투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에 멤버십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덕글 주시며 결국에 멤버십 홍보한다 VIP방 이야기를 하시고요. 중경투가 유튜브 5년째 하지만 첫 1년 2년은 멤버십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멤버십 필요한 가족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루 전 개인 포트폴리오 질문 주신 가족 현황을 보며 팔코인 15%, 비트코인 SV 10%, 챈링크, 아이오타, 퓨저니스트, 센트리퓨지, 데이로 현금 3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초보 앱이 가입을 하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보시면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50, 60%가 아니라 80% 거의 돈 삭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절대 부자라서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자영업자나 직장인 피 같은 돈인데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변동성 큰 코인이라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면 대주주들 좀 올랐다고 해도 다 털어가 버리고 미국 주식은 영어도 어렵고 말도 안 통하면서 월가 세력들은 더 무섭죠. 중경투 장기적으로 같이 하신 가족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평단을 보시면 비트코인 평단 6천만원, 도지, 이더, 이클도 가지고 있지만 5%, 7%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페페, 시바, 엑신 인피니티, 마스크 네트워크, 블라스트 이런 작코인들도 1%, 2% 하락이 마이너스 90%, 70%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메인이고 현금도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봐서는 이번 하락에서 큰 손실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여왕님 포트폴리오 봐도 비트코인 비중이 21%, 이더리움 3.7%, 이퀄 3.7%, 마스크 3.8%, 현금은 48%로 비트코인과 현금 비중이 메인이고 나머지 코인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적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멤버십 한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스스로 코인 선택도 잘하고 가격 하락하고 경제 나쁠 때 빨리 팔아치우면서 손실도 잘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코인이 대부분이고 최근처럼 하락 올 때 팔아야 될지 더 홀딩할지 언제 올지 모르는 희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중경투가 작코인 추천드린 게 아니고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등 메인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 정도에서 반등 오겠다, 강력한 저항 라인 생각되면 싹 쓸어 담아라, 10% 20 비중을 밀어 넣어라 강조도 드리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